그 저 티쿤을 이용해서 이제 해외에 물건을 파는 방법을 좀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 최근 들어와서 저도 직접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준비를 해 보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 20년 전에 제가 택배 박스, 명함, 스티커, 현수막 같은 걸 팔아서 거의 뭐 연간 300억 원어치까지 팔았죠. 그러다가 제가 직접 최근에 티콘이 새로운 판매 시스템을 서비스를 만든 걸 계기로 직접 해 보고 있어요. 직접 해 보면서 저는 티콘이 소개한 게 맞다는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들고 또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하고 내가 직접 판매자 입장에서 팔아보면서 느끼는 거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직접 판매자 입장에서 팔아보니까 티꾼 방식이 확실히 맞고 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분명해져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해외에 물건을 파는 방식을 설명해 주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을 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사람은 더 없죠. 왜냐하면 해외에 물건을 팔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회사가 아예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큐텐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죠. 근데 그거는 성과를 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회사 큐텐 같은 회사가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인데 그거 말고는 대기업조차도 해외에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의 대기업들 중에서 해외에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가 아예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누가 있습니까? 뭐 유통의 강자라고 하는 회사들도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티코는 어쨌든 택배 박스,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기판, 용기 같은 걸 가지고 연간 300억을 팔았다는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 경험을 거의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티콘하고 안 해도 티콘을 이용하지 않아도 제가 공개한 자료만 가지고도 여러분 혼자서도 다 팔 수 있습니다. 또 티콘이 혼자 너무 힘들면 혼자 팔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런 거 감추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다고 봐도 돼요. 성공한 사람도 없는데요. 저는 옆에도 보다시피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탔잖아요. 적어도 다 택배 박스, 명함, 스티커, 현수막 일본에 수출해서 탄 탑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텔레비전을 갖고 탔다거나 혹은 뭐 기가 막힌 전기 청소기를 갖고 탔다 그러면 좀 다르잖아요. 근데 명함, 택배 박스, 뭐 스티커, 현수막은 흔하디 흔한 거잖아요. 그걸 팔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상품이 훨씬 좋다고 확신을 하고 좀 쉽게 말씀드려서 '아니 명함 스티커도 팔았는데 내 거를 왜 못 팔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파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해외에 파는 방법 좋은 순서로 따지면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본에 법인을 만들고 자사몰도 만들고 오픈마켓으로도 진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요. 그냥 일본에 법인 만들고 그 법인 이름으로 일본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면은 걸리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오픈마켓을 입점하든 그다음에 자기 몰을 운영하든 전혀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의 법인을 만들고 자사몰 만들고 오픈마켓으로도 진출한 여기서 일본 오픈마켓이라 그러면
뭐 라쿠텐, 아마존 재팬, 뭐 야후 재팬, 그다음에 뭐 조조 클럽, 조조 타운인가요? 조조 타운, 뭐 등등등등 이런데 마음 놓고 진출할 수 있어요. 일본에 법인이 없으면 이거 진출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티쿤이 이미 아마존에 티쿤 일본 법인 이름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법인마다 아이디를 하나밖에 발급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 들어가면은 그 아이디 일본 티콘 일본 법인 아이디가 그야말로 택배 박스도 팔면서 홍삼 액기스도 파는 꼴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안 가는 거고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이게 가장 좋죠. 근데 일본의 법인 만드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왜냐하면 당장 법인장이 있어야 되죠. 또 법인장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법인장이 뭐 자기가 천재가 아닌 이상 회계 업무도 하고 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 인원을 무조건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무실까지 운영해. 근데 이 법인장이 사고 치면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콘 지원을 받아서 일본의 법인을 만들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뭐 여차직하면은 독립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직접 법인을 운영하려 해서 법인장 뽑아서 운영해 버리면 되니까 뭐 티콘한테 시달릴 일도 없고, 뭐 티콘은 물론 늘 항상 도와주려고 애썼어요. 그렇지만 티콘이 삐딱하더라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일본의 법인을 만들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지만 정석이긴 하죠. 그래서 티쿤이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기 간판을 일본에 팔 수 있었던 것도 초기에 그렇게 법인을 처음부터 내고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것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게 가장 좋은데 이건 너무 어려워. 또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택할 수 있는 게 자사몰이든 티쿤에 입점하든 직영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티쿤 도움을 얻어서 자사몰이든 티쿤 재팬에 입점하든 직영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위탁하는 방식이죠. 티쿤의 위탁해서 판매하는 방식인데 초기에 이렇게 하더라도 곧바로 직접 운영하는 거로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내가 독립법인을 가지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사업이 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래도 티콘은 좀 믿을만 하죠. 그러니까 뭐 위탁해서 하던 자사몰로 해서 지금 뭐 티콘 재팬에 입점하든 이런 거 다 지원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방식이 정석이다. 근데 지금은 직영하듯이 위탁 방식으로 우선은 출발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이가 법인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티콘이 일본의 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려요. 그것도 뭐 저 돈은 얼마 받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인데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먼저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 방법.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와서 이걸 팔고 있잖아요. 직접 이게 티콘이 만든 쿠팡 같은 거예요, 쿠팡. 그러니까 오픈 마켓이란 말이에요. 티콘이 만든 오픈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티콘 한국이라고 불러요. 티콘 코리아.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를 일본에도 열었어요. 티콘 재팬이에요. 그래서 티콘 코리아도 오픈 마켓이고,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열어서 운영하는 오픈 마켓이고, 이거는 일본에 열어놓은 오픈 마켓이에요. 오픈 마켓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판매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와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쿠팡은 그렇잖아요. 누구나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소비자가 될 수 있잖아요. 아마존도 오픈 마켓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판매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마켓은 마켓인데 오픈 마켓이다. 이렇게
그러는 거죠. 오픈마켓은 한국에도 정말 많잖아요. 이제 쿠팡이 있고요. 그다음에 11번가, 옥션, 지마켓 이런 게 전부 오픈마켓인 거죠. 근데 일본에는 대표가 되는 오픈마켓이 라쿠텐, 아마존 재팬, 야후 재팬 이런 게 일본의 오픈마켓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자사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사몰은 어떤 걸 자사몰이라고 그러냐면은 가장 좋은 건 여전히 자사몰입니다. 이게 티쿤을 이용해서 만든 자사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티쿤이라는 샵 빌더를 가지고 마꾸마꾸라는 자기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카페24라는 자사몰 만들 수 있는 자기몰, 자기 회사의 몰을 만들 수 있는 카페24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처음부터 개발자를 두고 쇼핑몰을 만들지 않고 카페24 같은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공유 오피스 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런 오피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 자기가 다 하지 않고 빌려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용어로는 샵 빌더라고 그래요. 샵 빌더.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샵 빌더인데 티쿤도 샵 빌더인 거예요. 원래가. 근데 티콘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 몰, 자사몰을 만든 거죠. 맞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티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맞구라는 자기 회사, 어떤 회사가 티콘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 이 쇼핑몰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사몰이에요, 자사몰.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도 티콘을 이용해서 자사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도메인이 있어요. 독립된 도메인이 이렇게. 에드컵이라는 독립된 도메인이 있는 거죠. 자사몰은 이렇게 독립된 도메인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에드플래그라는 자기 회사 도메인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회사 도메인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회사 도메인이 생성이 되고 티콘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 독립된 몰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힘은 들겠죠? 왜냐하면 전화도 자기가 받아야지, 마케팅도 자기가 해야지, 우리가 많이 도와드리긴 하지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쇼핑몰 자체도 자기가 직접 다 만들고 운영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디자이너도 있어야지, 일본어 원어민도 있어야지 힘이 들긴 해요. 근데 이 방식이 가장 좋은 거는 분명합니다. 이것도 자사몰이죠. 이런 거를 자사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사몰을 만드는 방식이 사실은 가장 좋은데 이게 안 될 경우는 이건 이제 처음부터 이걸 하기 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쿠팡에 들어가듯이 일본에 있는 티쿤이 만들어 놓은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방식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쿠팡하고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쿠팡하고 똑같은 거고 여기에 입점을 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일본 거 잘 모르시니까 똑같은 거니까 한국 걸 보면 이제 판매자 입점 신청이 있잖아요. 일본도 똑같아요. 이 구조는 보기 쉽게 이거로 보면은 판매자 입점을 해서 일본 티콘 재팬에 이렇게 가게를 여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쿠팡은 소비자가 많으니까, 회원이 많으니까 물건을 팔 수 있지만, 여기는 소비자도 없는데 물건을 어떻게 팔 거냐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소비자가 없어요, 여기에. 그 소비자가 없는데 어떻게 팔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쿠팡에 들어가야겠어. 왜? 소비자가 많으니까. 내가 일본 아마존에 들어가야 되겠어. 소비자가 많으니까. 일본 라쿠텐에 들어가야 되겠어. 소비자가 많으니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기계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자동 기계처럼 물건 팔려면 쿠팡 들어가야지. 쿠팡이 말이 많어? 그러면 마켓컬리 들어갈까? 거기도 잘 안 되는데 요즘. 그러면 어디 가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들어갈까?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상식하고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 옛날에는 그런 마켓이 없어도 혼자서 쇼핑몰을 만들고 잘만 팔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쿠팡 없이도 쿠팡이 안 들어가도 잘 팔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의지를 하는 거죠. 쿠팡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쿠팡 안에 판매자가 조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30억 미만 파는 판매자가 20만 명이래요. 20만 회사. 그러니까 20만 셀러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쿠팡 들어가서 돈 벌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 다음에 수수료도 너무 세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쿠팡의 횡포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또 쿠팡 들어가요. 뭐 하는 건지 나 진짜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욕하면서 또 거기 들어가고 전 이제 더러워서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서 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 제가 1,000만 불 수출했다. 아무 데도 안 들어가고 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목포 숭례 생선 카페만 가지고도요. 카페만 가지고도 이 사람 잘만 팔아요. 이제 뭐 어제 거 볼까요? 어제가 3월 13일이잖아요. 3월 13일 날 이 사람 이게 이거 반이 주문수예요. 이거 반이 주문수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걸로 주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그 운영회사에서 답글을 달아줘요. 주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반이 주문 건수거든요. 45건, 30 몇 건, 뭐 이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 엄청나게 장사 잘한단 말이에요. 카페만 가지고도 이 사람 쿠팡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즘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뭐 밴드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채널로도 팔잖아요. 쿠팡 없이도 사는데 지장 없던데도 사람들은 그냥 쿠팡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쿠팡에 들어간다고 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너무 이제 의존하는 거죠. 티콘이 해봤어요. 티콘이 직접 일본 아마존, 야후쇼핑, 아스쿠르, 이 아스쿠르라는 데는 일본에서 굉장히 큰 사무용품 전문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다 입점해봤거든요. 입점해봤더니 이런 꼬라지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자, 공기간판, 공기간판 티콘이 직영하는 거니까 통계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공기간판이에요. 4억 7천만 원어치 팔았고 이게 N이에요. 2억 4천만 원. 지금 3월달 현재 8천만 원어치 팔았어요. 공기간판을 어디 들어가지 않고 독립된 몰이란 말이에요. 독립된 몰에서 그렇게 팔았습니다. 근데 직접 들어가서 팔아보니까 공기간판 100만 원, 180만 원 이런 걸 뭐가 그렇게 좋다고 들어가려 그러냔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뭐 들어가서 팔 수 있으면 팔아도 좋아요. 그렇지만 쿠팡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우리 이익을 위해서 뭐 그렇게 애쓰겠어요. 지 돈 벌면 그만인데.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별 의미 없는 거다. 이런 거 들어가는 게. 그래서 내가 직접 고객을 확보하고 내가 직접 물건을 팔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쿠팡에서는 아무리 모아도 고객 데이터는 주지 않아요. 주면 다 데려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는 절대 안 줘요. 두 번째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쿠팡 수수료가 새벽 배송 수수료는 36%입니다. 36% 떼주고 뭐가 남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도 또 쿠팡이야.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쿠팡 상품의 적어도 70%는 쿠팡 공범에서 팔잖아요. 쿠팡 자기 브랜드라니까요. 자회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차직하면은 많이 팔린다. 쿠팡은 DB를 다 보고 있잖아요. 이거 많이 팔리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게 PB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팔면 돼요. 그래서
저는 티쿤도 믿지 말아라. 뭐 티쿤이 뭐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내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티쿤도 믿지 말아라. 그렇지만 티쿤을 이용해서 독립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아직 이게 정상 작동하고 있는 거는 그저께부터예요. 그저께. 그전엔 사실 쇼피파이로 처음에 운영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바꿨어요. 바꾼으로 새로 열었는데 이제 티쿤 한국을 보면 제가 여기서 이걸 팔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티쿤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고객이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팔려고 하냐면 일본파도 마찬가지고 이 굴삭기 플러스라는 브랜드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미니몰인 거거든요. 이게 미니몰이에요. 하여간 미니몰이 생성돼요. 이것만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상점이 열리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은 돼요. 그래서 티콘 KR이 회원 몇 명이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제 경험이에요.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홍보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굴삭기 마케팅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첫 번째는 커뮤니티로 공략해요. 커뮤니티. 뭐냐면 굴삭기를 관련된 회사와 굴삭기 기사들은 전부 다 강력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굴삭기 밴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굴삭기 밴드. 그 다음에 굴삭기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로 공략하는데 저는 이제 굴삭기를 갖고 저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굴삭기 팔 수 있겠어요? 좀 굴삭기 모르는데 팔아보는 거예요, 지금. 명함도 그렇게 팔았으니까. 굴삭기 커뮤니티를 공략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은 서로 전화번호를 교류하더라고. 왜냐하면 일산에 일 있는데 갈 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다 오픈해 놨더라고요. 그 제가 아르바이트를 써서 전화번호를 2,000개를 수집했어요. 그 동부 메일 보내면 되는 거예요. 사우트월에. 그게 커뮤니티 공략하는 방법이죠. 카카오 채널, 밴드,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다 공략을 하면 돼요. 일본에도 똑같잖아요. 일본의 커뮤니티들을 찾는 거예요. 난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임. 아메바 블로그에 들어가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또 어떤 마케팅 방식이 있는지 공략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검색어 광고 쭉 등록을 하면 됩니다. 제가 사실 하도 오랜만에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제가 전문가 이제 뭐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어 광고 방법도 너무 진화를 해서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멤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를 좀 등록을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저가 해도 돼요. 뭐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배우면 되고 배울 것 없어요. 검색어 등록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검색어를 구글에서 이만큼 등록했어. 검색어 등록을. 그래서 예를 들어 굴삭기 물통 거치더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티쿤.kr 나오죠. 이렇게 검색어 광고하면 되고 일본도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검색어 광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누르면 140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는 유료니까 누르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핸드폰 거치대 쳐도 우리 거 나오고 뭐 계속 이렇게 나오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는 내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일본 인터넷 들어가서 철제 책상 치면 돼요. 근데 철제 책상이라는 일본어를 모르잖아요. 이거는 그냥 구글 번역기 써서 철제 책상 한글로 치고 일본어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가격 조사하면은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 프라자 가서 이 물건을 사려 그럴 때 모델 번호를 적어가지고 핸드폰에서 쳐보잖아요. 그럼 다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없죠. 똑같다는 거예요. 일본 구글, 일본
구글 갈 필요도 없어요. 물건이니까 아마존에서 치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철제 책상 치면 쫙 나오잖아요. 거기서 가격 높은 순, 가격 낮은 순, 평가 좋은 순, 평가 낮은 순 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하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는 이미 인터넷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인터넷 검색어 광고하면 되는 거죠. 근데 굴삭기를 누가 검색하겠어요? 그래서 검색해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검색 안 할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글 검색어 광고 등록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렇게 검색어 등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포천에 불고기를 맛있게 하면서 데이트하기 좋은 집이 지금 나와요. 가족과 가기 좋은 안양 만안구 메밀국수집 이게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 검색어 광고를 몇 개 등록하는 줄 아세요? 10만 개도 등록해. 근데 이것도 또 인터넷에 다 있어. 검색어 조합기라는 서비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대표 검색어는 3, 40개밖에 안 돼요. 내 동네 안양, 안양 만안구. 그다음에 뭐 불고기 정식 뭐 이렇게 또 있어요. 그다음에 맛있는 뭐 정말 좋은 이런 형용사를 넣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가족과 그다음에 뭐 연인과 이렇게 해서 네 개를 1번, 2번 조합하는 것. 1번, 3번 조합, 1번, 4번 조합, 1번, 2번, 3번 조합. 그다음 2번, 1번 조합에 10만 개를 뽑아요. 그거를. 근데 시간이 30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티쿤, 엠비드 이제 여러분께서 등록하시면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는 못 하셔요. 힘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못 하셔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검색어 광고 등록하고 그래서 커뮤니티를 공략하고 이게 바닥을 기는 마케팅이잖아요. 1대1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메일을 확보하고 어떻게든지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계속 보내면은 내 거 경쟁력인데 왜 안 사겠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뭐 채널 보면은 뭐 포항 구룡포 오징어 반건조 오징어 한 축에 얼마 조금을 샀거든요. 반건조 오징어 25,900원. 뭐 누르는 거죠. 이거 홍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홍보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홍보하고 검색어 광고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홍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앞에는 유료 광고가 아닌데도 앞에 나오는 게 서치 엔진 옵티마이션 기법이 적용된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정확한 검색 결과값을 줘야지만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래서 광고는 돈 주고 하는 광고는 약간 밑에 있고 돈 안 주고도 나오게 해주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게 검색 최적화 기법이에요. 그래서 올리면은 저절로 이제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노출되면은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홍보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굴삭집 할 때는 임대 판촉 사이트 접촉, 인플루언서 포함 수익 배분 제휴 마케팅.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굴삭기 홍보를 하려고 밴드를 찾았잖아요. 근데 밴드에서 굴삭기, 포크레인 이렇게 치면은 9천 명이 모여 있는 밴드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저는 그 사람한테 제가 좀 홍보해도 돼요. 막. 근데 사람들 안 보잖아요. 귀찮아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광고물이 딱 그 밴드에 상단에 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 운영자한테 저는 링크를 줄 거예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은 한 대가 팔렸을 때 너한테 20만 원 줄게. 그 값도 이미 티콘 몰에 다 있어요. 그걸 하는 서비스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도 커뮤니티 뭐 10,000명 모인 사람이 있고 뭐 어떤 거는 막 몇십만 명 모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링크를 너가 뿌려줘라. 그럼 너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내가 얼마를 지급할게. 혹은 뭐 매출의 몇 프로를 지불할게.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거든요.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굳이 그다음에 뭐 전시에 참여하고 뭐 소형 굴삭기 쓰고 보급하는 곳 이런 데 찾아서 계속 홍보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승부는 딱 하나입니다. 경쟁력만 있으면 팔 수 있어요. 가격 경쟁력만 있으면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도 샀잖아요. 저도 아침에 그냥 누가 그걸 또 밴드에 들어갔더니 밴드 가운데다가 딱 그걸 붙여 놓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직접 만드는 포항 그 반건조 오징어. 괜히 전철 타고 앉았다가 눌러가지고 너무 싼 게 너무 싼 거. 근데 이제 걔는 내가 이제 채널 등록했잖아요. 이제 수시로 보낼 거예요. 뭐 반건조 오징어 오늘을 또 뭐 할인해요. 또 사고. 아니 걔들도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활동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굳이 뭐 쿠팡 들어가 가지고 시달리니 팔리지도 않아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내 고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케팅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도 이렇게 한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자 피콘몰에 몇 명이 있냐 이거 여기에 1,000,000 명 있어도 내 거 안 팔려요. 왜냐하면 판매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 샵을 가지고 내가 홍보하면은 충분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 이런 기법도 있죠. 메일을 1,000,000 개 갖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그럼 수익 배분 프로그램 돌려. 너 거 줄게. 내 거 일본에서 제일 싸.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야. 너 팔 수 있어." 설득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참 샵 뭐야 그런 마켓에 1,000,000 명이 있든 2,000,000 명이 있든 그건 내 손님이 아니에요. 쿠팡 손님이지 내 손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샵에 온 사람, 나한테 자기 정보를 준 사람만 내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모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되는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천천히 확보를 하는 거죠. 천천히 고객을. 그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준비가 다 됐죠. 그래서 티쿤하고 하면은 이런 이제 마케팅 기법들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전화번호 2,000개 모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2,000명 전화에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좋은가? 이런 거를 이제 상의하는 거죠. 일본에는 주로 메일을 쓰니까 그 메일을 어떻게 하려 할까? 이런 거를 티쿤이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 이렇게 파시면 돼요. 그래서 마케팅 그렇게 하시고 그럼 상품을 어떻게 등록하냐? 상품은 티쿤 재팬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은 이제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판매자 입점 신청을 해서 한국에서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만드셔요. 이거 만드는 거는 전부 한글로 되어 있고 잘 못하시면은 이거 만드는 건 직원이 필요하죠. 그럼 아르바이트를 쓰던가 외주를 주던가 해서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먼저 만드셔요. 이건 이 페이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시라고요. 한글이니까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직접 팔기도 하셔요. 주변에 이 샵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 근데 티콘몰에서 미니샵을 만들고 물건을 팔을 때는 수수료 안 받아요. 티콘은 수수료 안 받습니다. 그냥 공짜로 쓰셔도 돼요. 근데 왜 안 받냐? 국내에 파는 건 우리가 해 주는 일이 없어요. 대신에 일본으로 팔 때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운영하셔도 되고 우리는 장터 마당이니까 장터 운영비는 받아야 되는데 뭐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국 쇼핑몰을 먼저 만들고 이걸로 운영을 하셔요. 그럼 수수료 안 나가도 되니까. 대신에 우리가 이제 보증금은 약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상한 물건을 팔거나 혹은 사고가 났을 때. 근데 그건 해지할 때 다 돌려드려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직접 하셔도 되고 주로 외주를 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외주를 줄 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하고 일본판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럼 설명할 것 없잖아요. 이 사진 쓰라고. 사진 다 올려 놨으니까. 이 사진 쓰고 자기가 동영상은 이걸 써. 동영상. 이렇게 다 이미 지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일본 한글을 바탕으로 일본 걸 바꾸셔요. 그렇게 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한글판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보완을 하시는 거죠. 좀 더 좋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상품 설명도 좋게. 정말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상품 설명을 계속 고치게 돼 있어요. 안 고치면은 장사 어차피 못 해요. 그러면 고친 걸 가지고 또 일본판을 또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팔고 계셔야 소비자 마음을 이해를 내가 어떻게 팔 거냐를 고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막 20년 전에 팔아보고 너무 오래 안 팔아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안 팔아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 해서 이제 이걸 하고 있어요, 한국 걸. 근데 해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이 제품은 이렇게 공략하는 게 좋겠다.' 뭐 계속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책임지고 파니까 표현이 이렇게 돼서는 못 팔겠다는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상품 설명 상세 페이지를 고쳐 나가는 거죠, 마음에 들 때까지. 근데 절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양말 하나를 팔아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일본어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을 어떻게 파냐 한번 봐요. 그 아이는 어떻게 치는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아무거나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약물 파는데 설명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왜 나이 든 사람들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주거나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야, 씨, 약물 하나를 파는데도 이렇게 해서 파는 건데, 장점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쓴다는 거예요, 이거. 고치기도 쉽고. 이렇게 만들어서 또 커뮤니티 공략하고 검색어 광고하고 검색어를 눌렀더니 이제 사고 싶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인터넷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미니 샵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공동 구매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티쿤 재팬몰에 입점해서 판매하면 되고요. 4월 안으로 중국판이 열려요. 티쿤은 중국이 열려요. 중국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파는 거예요. 한국 거 잘 만들어서 그걸 번역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상품 등록 이렇게 하는 거다. 그다음에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 거다. 요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나요? 네네. 저만 별로 하시네. 유튜브에는 안 들리니까 이걸 잡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경쟁력 있는 그 제품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단가 가격이라고 가격이죠. 그러니까 가격이라기보다 가성비가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 성능이 다 비슷하다고 하면 가격이죠. 가격이 거의 한 99%를 차지하는 거예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일단 뭐 또 디자인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저는 생활용품은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고급이 되면 기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청소기야. 이건 기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가성비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표님처럼 철제 가구를 판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약간 방식을 바꾸는 건 중요하죠. 일단 경쟁력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제 운송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운송료가 문제가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 저는 택배 박스를 팔았다 그랬잖아요. 택배 박스가 그게 뭐 하나 팔아서
얼마가 겠어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 팔았어요, 제가. 어떻게 팔았냐? 일본의 창고를 구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로 다 옮겨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판매 조건이 하나만 빼고는 다 똑같아졌죠. 뭐냐면 컨테이너 운송비를 제외하고는 나도 오사카에 사무실 있고 일본 내에 배송하고 일본에 법인 있고 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요거만 맞으면 돼요. 일 컨테이너로 일본 창고에 갖다 놓는데 창고는 너가 해도 창고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돈이 더 들어가. 왜냐하면 뭐 직원이 있어야지 뭐 더 비싸요. 또 지가 일본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환경이. 왜냐하면 제가 20년 전에 할 때만 하더라도 일본 경제 수준하고 한국 경제 수준이 격차가 더 났었어요. 그때는 더 났다고 봐야죠. 지금은 뭐 물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본에서 제작하는 비용이 한국에서 제작하는 비용 플러스 물류비보다 훨씬 비쌌다는 거죠. 그 지금도 철제도 이제 개념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인터넷 시대에는 개념이 달라지는데 뭐냐면 인터넷 시대에는 생산 물량 규모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 전국이 단일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못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처음 만드는 개수가 너무 틀린 거예요. 쟤들은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깨에 거는 마이크를 만들어도 한 번 만들 때 100만 개를 만들어요. 우리는 10만 개도 못 만들어요. 단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애들은 벌써 외국에도 팔고, 중국만 해도 커. 근데 미국에 팔 궁리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만드니까 진짜 생산이 1억 개를 만드는 거예요. 미친놈들처럼. 그러니까 단가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한국은 개념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뭐 만 개, 한국에서 10,000개 생산하면 많지.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개념이 다르다고요. 근데 그 개념을 극복하고 안 극복하고에 따라서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좋아요. 근데 자, 하여간 철제 가구야. 그러면 미리 보내놓고 거기서 배송하면 돼요. 그래서 뭐 식군이 또 창고도 제공해 주니까 물이야. 그냥 물 하나하나 어떻게 보내겠어요. 컨테이너로 보내놓고 거기서 배송하면 똑같은데. 그런 식으로 또 팔 수 있다는 거죠. 예, 질문할 거 있으세요? 제가 그 상세설명서 설명하셨는데 네. 상세 설명서를 포토샵으로 하나로 딱 만들어서 올리는 게 보통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좋죠, 그게. 예.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우리 블로그 쓰듯이 글을 쓰고 이미지나 영상 넣고 글을 쓰고 이미지 영상 넣고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경험 티커는 저는 그런 상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배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이미지로 가는 거를 주로 해요. 저희는. 예.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각자가 취사 선택할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 페이지를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는 저희 영업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여간 최근에 나오는 상세 페이지는 너무 잘 만들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야, 이것만 하나만 봐도 다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고는 웹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백날 해봤자 더 강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을 따라갈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판매에서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성비는 무조건 중요한 가성비가 되고 나서야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제가 명함을 처음 만들 때 품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명함을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사와서 팔았거든요. 근데 한국 명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중간 판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싼 거예요. 그래서 500매에 4,200원에 팔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판매자들은 그 당시에. 근데 500매에 4,200원에 팔려면은 그거를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갖고 만들면 안 돼요. 원가가 안 돼요. 그래서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요. 지금 달에다가 우주선 보내는 나라예요. 기술이 없지 않다니까요. 근데 돈을 안 주니까
대충 만들어주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쓰레기 같은 명함이었는데도 워낙 가성비가 좋으니까 일본 손님이 계속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500매를 4,200원에 팔아야 되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파니까. 다른 판매자가. 이 사람도 더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준 명함하고 오늘 준 명함하고 달라요. 그다음에 500매라 그랬는데 헤아려 보면 486매예요. 왜냐하면 원가를 아껴야 되니까 자기들도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그 중간 판매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들은 500매면 딱 500매가 온 거. 색깔도 어제 것. 왜 그런지 아세요? 걔들은 12번 검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0매를 만들려고 테스트지를 500매를 집어넣어요. 그 검수 죽으라고 해. 그러니까 제품은 좋죠. 근데 비싸겠지.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명함을 주문한 대로 줘야지 왜 이런 쓰레기를 보내. 그러지. 우리는 맨날 받는 게 그건데 미안한데 요번 건 반품할게. 환불해 드릴게. 근데 미안한데 앞으로 주문하지 마.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계속 욕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왜냐? 500매 받아서 400매 버리고 100매만 골라서 파는 거예요. 싼데? 우리한테 사면 980엔이고 일본에서는 500매에 980엔이고 일본은 100매에 2,300엔이에요. 그래서 100엔 샵이 살아남은 거잖아요. 다이소가 그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짜 마케팅보다 좋은 마케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할인 마케팅이 제일 좋은 마케팅이에요. 뭐 무슨 아무리 좋은 것도 공짜 마케팅을 따라갈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가성비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가성비로 가격이잖아요. 두 번째는 근데 명품 파는 데는 그것도 가성비입니다. 명품도 똑같아요. 옷도 팔아봤어요, 일본에. 똑같은 명품이 싼 거 사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제 성능이 흐지면 오래 못 가는 거죠. 한 번은 팔아먹겠지만 한국 손님이나 일본 손님이나 사람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가성비만 있으면 파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가성비가 좋은데도 못 판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가성비가 좋은데 어떻게 못 파냐? 바보냐? 웃기는 소리야. 가성비를 못 만들어서 내가 못 파는 거지. 가성비가 있는데 왜 못 파냐? 말이 안 돼.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해외로 진출했을 때 가성비가 있느냐 이것만 하시면 방법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티코는 20년 동안 그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컨테이너까지 운영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 1차 마치고요. 잠깐 5분 쉬었다가 상세하게는 입점부터 수수료, 뭐 배송 이런 거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5분만 쉬겠습니다. 시원한 거 좀 드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질문할 거 있으면 그냥 유튜브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유튜브 들으실 때 소리가 울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괜찮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도 싫고 네. 이거는 그래? 마이크가 좋다고 했어요. 감독님이 해주셔야죠 이제. 이 사람들을 아니 조금만 다이 아마 이거 본부장님 소리 어때요? 소리 체크해봤어요? 아까 마이크 소리가 괜찮았는데 그래요. 아니야 지금 말고 내가 할 때 그래? 선명해. 우리 시간 다행히 예. 있을 거 찾을 안 돼요. 이거 찾 들어간대. 바이 사실 인터넷에 심판이 빨라 줘야 돼. 이제 내가 저 어떤 스토리고 아무튼 예, 아주 많이 가지고 그것은 조자성 먹을 바이크나 잘 그를 그건 당연한 수고 있을 바이크를 제 말은 사실에 항상 엔joy 내가 뭐 소리가 그런 원 버튼 하고 있다. 그 와이드스 having us 감사합니다. 화질도 좋고 소리도 좋대요. 감독님이 애를 쓰셔서 또 축하해요. 다행이네. I think 이거 최신의 조금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안 나가. 그죠? 그거 제가
소셜미디어 전 세계에 강사가 올려서 나 그거 말고 판매를 안 한다고 사람들이. 지금 그런 한 사람들이 인스타나 그 시끄러워 있던 진짜 빨리 쳐가 댄디 쳐가 하는 날 그 페이스북 요즘이나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청들하기 이제서 장난 거기에다가 쏠 수 있게 사실은 기획 그런 게 있어. 카페에다가 홍보 좀 열심히 있어. 다이렉트. 그래서 그걸다가 스피커 그 홍보를 하시라고. 해외 책. 지금 미국에 마치천하고 스메이티 유럽인가 그리고 그거 나중에 강의 한번 하셔요. 커뮤니티 그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 강의 한번 하셔요. 저- 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아는 기부야 이런 책을 정말 한번 월스트가 현장에서 전승이 써가 네, 그것도 좋고. 그런데 해가 잡다는 증거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써서 따라서 이런 그 시스템 에스. 이런 거 MZ 창업자입니다. 나는 선배에게 추천받아 단톡방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온라인 설명회 들어왔는데 현장에서 수업할 걸 그랬어요. 설명회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2주에.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럼 오시면 뭐 그렇고 고민하러 같이 고민을 나누는 거니까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최고가 수업인데요. 이때도 그랬었나요? 지금 현장에 오시면 더 좋긴 하죠.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해외 수출 자사몰 활용에 B2B로도 가능한 걸까요? 브레인 장비는 B2B 제품 같아서요. 온라인 B2B로 진행 시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은 B2B하고 B2C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판매자가 하나하나 배워서 진행할 과정이 너무 시간과 재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티콘 전문팀이 해주시는 방법은 없나요? 티콘이 세팅해 드립니다. 예, 그런 말씀은 하시죠. 왜냐하면 저도 해보니까 이제 검색어 세팅이면 이거 사실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혼자 하기 너무 힘든데 우리 이제 입점 계약을 하면은 ND를 붙여드려요. 그 ND가 사실상 되도록 기본 원리만 말씀드리라고 그러는데 저절로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같이 하면 되죠.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입점부터 정상까지 프로세스 말씀드릴게요. 자, 입점을 한다는 거는 티콘 재팬에 입점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 티콘 재팬에 입점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입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직영을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티콘에 위탁하는 거는 티콘이가 매입해서 티콘이 파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직영은 수수료만 내는 거예요. 근데 이를 직영할 경우는 13% 수수료를 내면서 마케팅 그 전화를 직접 받으셔야 돼요. 일본 핸드폰을 드릴 거니까 직접 받으셔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냥 위탁해서 파셔요. 위탁해서 팔다가 이거 내가 하는 게 티콘 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 싶으면 가져가시어서 하면 돼요. 티콘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여러분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 상품을 몰라요. 상품을 모르기 때문에 상세 설명서가 허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티콘을 까놓고 얘기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죽으라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아요. 뭐 팔리면 좋고 뭐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상품은 진짜 목숨을 걸고 팔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한국점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도 꾸미고 보충도 하고 하면서 한국에서 파는 거죠, 직접.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일본판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나오고 한국판을 가지고 구글, 네이버 검색어 마케팅도 해보고 커뮤니티 마케팅도 해보고 직접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놀이가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들어오면 진짜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써야 되느냐 이거 진짜 잠 안 자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위탁을 하더라도 한국 거는 직접 운영할 수 있으니까 한국 걸 운영하시면서 그걸 일본으로 티콘한테 위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한국 거는 공짜인데 뭐냐 막 팔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약금은 일단 100만 원 저희들이 받아요. 한국 걸 쓰는 동안은 그냥 보증금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일본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팔 때는 우리가 해줄 게 없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가는 순간에 샘플 보내는 것부터 우리가 해드려야 돼요. 여기서 나가면 비싸니까. 또 샘플은 많은 걸 갖다 놓지 않잖아요. 반품 받아줘야죠. 법률 문제가 생기면 티쿤이 대응해야죠.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100만 원과 티콘 재팬 월 사용을 2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위탁 그 직접 할 때 이건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위탁은 티콘에 그냥 공급가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급가를 주시고 상품 등록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한국몰에다가 직접 만드셔라. 근데 나 직접 못 만들어요. 저도 못 만들어요. 저도 이거 직접 등록 못 해요. 저는 이런 거 안 해봐서 못 합니다. 근데 이거 그래서 이거를 하는 직원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혼자 하시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미 세상이 바뀌어서 온라인은 필수예요. 그래서 웹 디자이너 기능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도저히 없을 때는 외주를 주지만 그 일본어 만들 때나 외주 주시고 국내는 어떻게든지 한국에 뭐 아르바이트를 쓰든 딸을 쓰든 조카를 쓰든 해서라도 페이지를 직접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거는 도와드리지 않아요. 이것까지 도와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그거는 이것까지 도와드릴 정도면은 뭐 외국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한국 페이지 만드시면 그걸 가지고 일본어 페이지 만드는 거는 저희가 협력사를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일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송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분이 일본에 이렇게 올려놓고 팔잖아요. 이렇게 팔렸어. 팔리기 전에 일본 택배사 사과와 송장을 미리 드릴 거예요. 계약하면. 송장을 미리 드리면 여러분이 이 판매 현황을 직접 볼 수 있어요.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되고 입금이 끝났다 그러면 그 송장을 출력해서 포장한 다음에 티콘 물류센터로 보내는 거죠. 신정동 물류센터로. 그러면 신정동 물류센터에서 일본 고객에게 보내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통관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님처럼 먹거리다 이런 경우는 통관 처리하지 않고 B2C 방식으로 역직구 방식으로 팔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프랑스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향수를 사면은 개인 소비일 경우는 특별히 관세를 부담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건강식품이나 칼라 렌즈나 의료 보정이나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화장품을 왜 그 B2B로 못 파느냐? 그거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승인받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판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도 티코는 다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약간 차이가 있다. 대신에 신정동 물류센터까지 보내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미리 드릴 거니까 신정동 물류센터까지만 보내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정산은 매월 1일에서 말일 사이에 일본으로 발송 관련된 주문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20일 정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렇게 한 최대 길면 50일, 뭐 빠르면 20일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인받아야 하는 상품은 화장품, 칼라 렌즈, 의료 보조기, 건강식품, 먹는 거 이런 거는 다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승인받아서 하기는 너무 지금 처음에 귀찮으니까 역직구로 파는 거예요.
역직구로 팔아도 일본 결제를 다 붙여놨고 반품도 일본 오사카로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일본 손님은 거의 일본에서 구매하는 거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해요. 자, 물류예요, 물류. 물류는 이게 신종동 물류센터거든요. 물류센터로 보내면 항공 물류 가격표는 이제 1kg에 680엔이니까 무시싼 거죠. 그래서 오늘 2시까지만 신종동 물류센터에 도착시켜주면 일본 손님은 내일 다 받아요. 근데 680엔이에요. 근데 이 680엔 중에서 손님한테는 500엔을 미리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물건 3,500원에 35,000원에 배송비 4,000원 받잖아요. 그죠? 일본은 물건값에 일례 배송료 500엔을 받는 게 통례예요. 근데送료 무료예요. 그거는 상품 가격 안에送료를 넣어놨다는 뜻이 진짜 무료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送료 500엔 받으니까 1kg 미만이면 180엔만 드리면 일본 손님한테 하루 만에 간다는 거예요. 이건 티쿤이 자랑하는 물류 서비스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막 10kg짜리 되면 2,720엔이에요. 이건 항공 운송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물건이 무거워. 예를 들어서 쇳덩어리야. 혹은 비닐봉투 같은 게 의외로 무게가 무지 나가요. 한 이만큼 모아놓으면 되게 무겁거든요. 이런 거는 컨테이너로 보내는 거죠. 컨테이너로 보내면 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월수금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주 3회 일본으로 컨테이너를 띄워요. 주 3회 띄우는 회사도 드물어요. 그거를 띄우면 컨테이너로 보내도 오늘 신정동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3일 뒤에 일본 손님이 받아요. 그러니까 일본 손님은 이게 한국에서 왔다는 생각을 거의 못합니다. 근데 대표님 물건은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일본의 창고구에서 갖다 놓고 파는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웬만한 거는 그냥 비행기로 보내고 특별한 상품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보다시피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써봤고 택배 박스도 팔아서 진짜 많이 팔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파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만 원 계약금 내고 월 20만 원 내면은 MD를 이렇게 담당 MD를 지정해 주거든요. 이제 그 친구하고 그 MD하고 계속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MD도 초기 세팅 과정밖에 개입 거의 안 해요. 나머지는 그냥 한국 홈페이지 계속 개발되는 거 업데이트했다고 알려주면 그거 보고 고쳐주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케팅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위탁하지 말고 직접 운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사업이 진짜 잘 됐어. 그러면은 티콘 활용해서 일본에 법인을 하나 내셔요. 그것도 더 자유롭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거든. 그거 됩니다. 저 처음에 택배박스 할 때도 처음부터 그 법인 만들었는데요. 별로 돈 안 들어요. 일본에 법인 만드는데 큰 비용 안 드는데. 그리고 보증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자본금 1,000만 원 투입하면은 나중에 더 청산되면 다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설명을 다 드렸는데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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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요? 이 수수료? 아니, 자사몰 할 때 항공 수수료요. 항공 수수료는 170. 요거 페이지를 이렇게 보디를 보면 여기에 다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카페에 들어와서 제일 위에 거 누르면 지금 설명한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수수료 볼 때는 위탁, 상품 등록, 입점에서 이 중에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잖아요. 최강 티콘 일본양 요거 누르시면은 페이지 다 볼 수 있어요. 아까 티콘 재팬은 카페24로 제작된 건가요? 물으셨잖아요. 티콘 재팬 이거는 카페24로 제작한 거 맞는데 여러분이 자사몰 만들 때는 쇼피파이로 쓰는 게 좋아요. 이거는 오픈 마켓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카페24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사몰 만들 때는 쇼피파이가 훨씬 편합니다. 쇼피파이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거도 샵빌더의 일종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은 자사몰로 하실 때는 MD가 또 소개해 줄 거예요. 천천히 설명해 줄 거고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위탁 정도로 생각하시고 진행하다가 하나하나 이제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문잡기 네. 인터넷 지금 같은 거 보조용품이요. 네. 학생이 다들 이거 없어요. 며칠 안 되기도 했고 제가 그런 마케팅 방법을 저도 이제 계속 제가 직접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법인폰을 또 하나 신청을 했어요. 제가 쓰려고. 그래서 굴삭기 판매용 폰이에요. 그래서 이거로 2,000개 전화번호를 제가 입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굴삭기 관계자. 그 문자 메시지 하고 이걸로 쓰는 거죠. 이걸로. 빵한 폰 그래서 이런 걸 아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이제 기기값은 30만 원. 근데 뭐 대표님은 지금 개인 핸드폰 쓰셔도 돼요. 국내에서는. 근데 저는 막 이것도 쓰고 하면 막 헷갈리니까 그냥 이거 쓴 거고. 그래서 저는 뭐 마케팅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굴삭기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경쟁력만 있으면 뭐 못 팔 게 뭐가 있냐 이런 거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걸 해 봄으로써 일본에 팔 때 어떤 방식으로 팔아야 되는지 저도 익히는 과정인 거죠, 지금. 근데 아직 구글 광고 어제 등록했어요. 어제. 네이버 광고 등록하고 밴드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수익 배분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하고 이런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명란 스티커를 뭐 250억까지 팔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파는데 한 7, 8년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금방 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진짜 끈질기게 한 명 한 명 고객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3년 안에라도 흑자가 나면은 초대박 아닙니까? 솔직히 뭐 아니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3년 만에 흑자가 났다. 그럼 우사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왜 인터넷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비즈니스는 일단 세팅되면 여간해서 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시작도 못했잖아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지금 중국에도 팔 수 있고 미국도 팔 수 있고 인도도 팔 수 있고 뭐 무한히 열려 있는 거예요. 평생 해도 심심하지 않아요. 늘 바빠요. 재밌고. 저 인도 공략하는 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그래서 틱푼하고 하면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고 저는 이제 뭐 최종으로 그냥 법인을 따로 만드는 것까지 다 지원해요. 그냥 뭐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시는 그 두 분 나가셨어요. 법인 만들어서. 뭐 그건 뭐 되는 거죠. 그래서 티콘이 막 휘어잡고 막 못나가게 하고 이런 거는 진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사람 많은데요. 그래서 무조건 해보시길 권합니다. 무조건 해보셔야지. 그리고 저는 뭐 잘 모르지만 한국 경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2024년, 2025, 2026년 들어가면은 가계비 지금 2,000조잖아요. 가계 빚하고 자영업자 빚이 2,000조죠. 그다음에 고환율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국내는 진짜 장사 안 된대요. 국내 장사가 잘 될 환경은 제가 봤을 때는 한참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죽어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외로 지금 고생해서 나가서 한 3-4년 고생해서 기반 잡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가셔라. 어떻게든 나가셔라. 그리고 한국에서 물건 만드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어는 중국에서 만드셔라. 그렇게 해서 일본에 파셔라. 이런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질문 많이 하셨네요. 또 질문하시면 답변 드릴 거고, 또 이거 동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한 2주 뒤에 다시 또 제가 실제로 굴착기 팔았던 경험, 그 다음에 굴착기 일본에 런칭 경험 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현장에 오셔서 질문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하여간 또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모두 해외 판매해서 돈 버는 길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